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물가 크게 상승할 거라 보지 않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조금 힘든 구간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것 또한 지나가는 노이즈라고 봅니다. 자, 미국의 물가 소매 판매 지표 공개, 관세 여파 본격화 되나? 자, 여러분들 이제 걱정. 그리고 한 가지 앞으로 중요하게 봐야 될 거 뭐죠? 내일 당장 5월 13일 4월달 미국의 CPI 발표되죠? 자, 물가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그리고 어떤 경제방송 하시는 분이 6월달 스태그플레이션 온다 그랬다던데 5월달, 6월달 이제 관세 여파로 인해서 물가 미친 듯이 튄다고? 물가 걱정하시는 분들 많던데. 그리고 걱정을 안 하더라도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물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 맞아요. 물가 중요합니다. 13일 CPI 2로 매수 생각 중이죠? 혹시 모르니까 좋은 거예요. 아니 왜 우리 방송 보신 분들은 왜 물가 걱정되잖아요, 여러분들. 이래놓고 내일 물가 폭등하면 어떡하려 그래. 이래놓고 물가 폭등하려면 어떡하려 그래. 선반영 아님? 어떤 게 선반영이에요? 장기금리 오르는 거 아닌가요? 물가가 오르면 장기금리 오르겠죠. 근데 장기금리만 오르는 게 아니라 기준금리도 올라갈 수 있어야죠. 올라갈 수도 있지. 가기는 현실적으로 힘들긴 하지만. 미국인데 걱정할 단계 아님? 미국에 계세요? JIH님? 자, 6월달 스태그플레이션을 막 얘기하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물가 상승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일단은 미중 무역 갈등 협상까지 지금 90일 유예가 됐죠. 사실상 기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펜타닐이 20% 박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30%죠. 미국이 중국한테 받겠다고 하는 거. 그리고 중국은 미국한테 10%. 그럼 펜타닐 20% 제외하면 미국도 중국한테 10% 때리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그냥 수치로만 숫자로만 봤을 때는 미국이 중국 30, 중국이 미국 10, 그럼 미국이 이긴 거 같죠? 미국도 체면치레 한 거고 실제로 까놓고 보면 중국이 이긴 거죠, 미국을. 자, 요거는 이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시면 미중 그 4월 9일부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발표를 했고 때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4월 10일 날 보복 관세가 나왔어요, 다음 날. 그럼 현실적으로 지금 뭐 145%고 막 125%인가 그렇게 때렸었죠. 14일부터 미중 무역 그 협의한 거 시행된다고 하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4월 10일부터 5월 14일까지 관세가 145%. 그리고 미국은 중국은 미국한테 125%. 실질적으로 한 달 정도, 1개월 정도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보시면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컨테이너 선이 점점 줄죠? 실제로 이렇게 줄었어요. 보이시죠? 확연히 달라진 거. 점점 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채소를 잡더라도 한 달 정도는 미국과 중국이 무역을 한 달 정도 안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해되셨죠? 4월 10일부터 5월 14일까지는 우리가 명백하게 어떻다?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포함을 시키자면 4월 10일 전부터 줄어들었어요. 왜? 트럼프가 관세 올리겠네, 뭐 하겠네? 조금씩 실제로 줄죠? 그럼 여러분들 볼게요. 진짜 미국으로 가는 이렇게 컨테이너선에 이렇게 줄어들고,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공급망이 어떻게 해요? 깨져버리죠? 그럼 상품 개수가 부족해. 슈퍼에 갔는데 막 진열대 없어. 그러면 야, 안 되겠다. 사재기도 해야 될 거고 물건이 없으니까 당연히 마트나 이런 판매업자 입장에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재고가 없으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지. 상품이 없으면. 그리고 거기다가 컨테이너선에서 막 무역 그 물건을 막 나르고 실어주고 여기 관련된 종사자들이 직장을 어떻게 돼요? 직장이 당장 한 달 동안 내가 실직자가 돼버리는 거죠. 해고를 당할 수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자, 그럼 볼게요. 이렇게 해고가 되면은 직장을 잃게 되고 자연스럽게 고용시장이 무너지면서 망가지면서 어떻게 된다? 여기 그 물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이게 뭐까지 연동이 되냐면 인건비 상승까지 갑니다. 자, 물건 가격이 올라가요. 근데 직장을 잃었어. 고용시장은 깨지고 물건 가격은 올라가.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 인건비로 가겠죠. 여러분들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게 물건 가격이 올라가서 우리가 비싸게 사요. 물가가 상승했네요. 그것뿐만 아니라 볼게요. 내가 한 달에 200만 원을 받아. 근데 물건 가격이 올라서 생필품이나 그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그 지출이 50만 원이었는데 80만 원으로 올랐어. 그럼 200만 원 월급 받은 게 많아 보여요? 아니면 적어 보여요? 국민들 입장에서? 당연히 적어 보이죠. 관세 전에는 내가 100만 원의 외식, 장을 볼 수 있었어. 외식 포함. 근데 물건 가격 올라가고 외식 가격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150이야. 근데 월급은 똑같아. 파업해야죠. 월급 올려달라 해야지. 인건비가 올라가요, 여러분들. 물건 가격이 상승하면 인건비가 올라간다고. 이래서 물가가 상승할 수 있고 6월달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이거는 많은 경제방송이나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1번 쓰신 분들 걱정하는 거. 오케이. 이제 저에 대해 제가 이제 앞으로 바라보는 관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4월 10일부터 5월 14일까지 미중 무역은 거의 중지됐을 겁니다. 145% 저거 부담하고서 무역 보내는 애 없어요. 쉽지 않아. 그럼 거의 서로 거래 안 했다는 거야. 한 달은 시자 파업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일단은 미국으로 도착하는 중국 상품들이 없기 때문에 상품이 개수가 부족할 수 있겠죠. 자, 근데 한 가지. 미국의 1분기 GDP가 마이너스 0.3이 발표됐죠. 미국의 1분기 GDP가 왜 역성장이 나왔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미국 GDP 1분기 역성장 왜 나왔나요? 우리 배웠잖아.
상품이랑 금의 수입량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죠. 수입이 너무 많았고 수출이 적어짐으로써 무역 적자를 발생시켰죠. 그래서 미국의 1분기 GDP 속보치가 마이너스 0.3. 그렇다는 뜻은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했다? 트럼프가 관세를 올릴 걸 미리 대비해서 1분기 때 1월부터 3월까지 중국으로부터 미친 듯이 수입을 했다. 선수입을 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지금 미중 갈등이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길어지고 막 3개월, 4개월, 5개월 되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있어요. 물가 상승 가능성 높습니다. 근데 한 달 정도 지금 텀이 생겼죠? 한 달 만에 거의 한 달 정도 텀이 생겼고 합의를 했어. 그럼 1분기 때 미리 땡겨서 수입했던 거 재고가 있겠죠? 팔 수 있는, 지금 당장 팔 수 있는. 그러면 우리가 당장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물건이 없어서 물건 가격이 오르고 그로 인해서 인건비까지 오른다. 낮다고 봐야겠죠. 왜? 1분기 때 미리 기업들이 땡겼고 그걸로 인해서 재고가 지금 당장 있다. 재고가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상품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은 높다, 낮다? 낮다. 이해되셨나요? 이 얘기도 또 반문을 해야겠죠, 여러분들. 저랑 막 경제 얘기 해드리고 막 이렇게 방송하면서 반문하시는 분들 너무 좋아요. 저도 그 대답을 하고 막, 그거를 생각하면서 저도 배우고 저도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야겠죠. 코인유씨님, 알겠어요. 한 달은 뭐 재고 상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거 알겠어요. 근데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이때다 싶어서 미국에 있는 기업들, 뭐 홈플러스도 그렇고요, 홈마트도 그렇고요, 페라리도 그렇고요, 자동차 회사랑 막 이런저런 회사들이 상품 가격을 올릴 수 있잖아요. 얘네들이 재고는 있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핑계대고 상품 가격을 올리면 어떡하나요? 이건 어떨까? 이럴 수는 있잖아요. 실제로 한 달밖에 안 됐고 미국과 중국이 싸운 지 재고도 빵빵해. 그냥 공급망에 있어서 혼란을 주진 않을 거야. 근데 기업들이 비싸게 받는데 그러면 진짜 상품 물가가 상승하는 거잖아요. 자, 일단 첫 번째. 한 달 정도 공백이 있었죠? 미중 무역 갈등. 업체들이 상품 가격을 올리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구간이었죠. 만약에 상품 가격을 올린다 했던 이런 좀 대대적인 이런 움직임들이 언제 일어날 가능성이 높냐면,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로 언제 이렇게 좀 높였냐면 1월달, 2월달 어닝 때 좀 많이 올렸어요. 1월에서 2월달 발표됐었죠. 그때 또 트럼프 취임하기 막 전후고 해서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부터는 기업들이 상품 가격을 못 올려요. 자, 여러분들 볼게요. 얼마 전에 아마존이 그 가격 옆에다 괄호치고 이거는 상품 그 관세가 적용된 가격을 딱 올렸죠. 기억나세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제프 베이조스한테 전화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욕했겠지. 뭐 미국인들이 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버킹 뭐 했겠지. 뭐 죽고 싶어? 뭐 했겠지. 막 동물 한 200마리 나왔겠지. 자, 우리가 그거를 보고 또 알 수 있죠.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트럼프를 눈치를 본다 안 본다? 트럼프 눈치를 본다. 진짜 미국인들한테 물가 상승, 막 서민들 막 경제가 파탄 날 정도로 물가를 올린다 그러면 다음날 백악관으로 바로 끌려가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쉽사리 물건 가격 올릴 수 있다 없다? 올릴 수 없다. 그리고 물건 가격 올리려면 올릴 시점과 만약에 올렸다고 한다 그러면 언제 올린다? 1월달, 1일, 2월. 지난 4분기 실적 발표 때 앞으로 이제 향후 가이던스 그 발표하면서 물건 가격을 슥 올리죠. 근데 우리가 3월달, 4월달 CPI 때 크게 상승한 거를 못 느꼈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볼게요. 요거는 이제 진짜 미국 내에 살고 있어야 조금 알 수 있는 건데, 여러분 2020년도 팬데믹 때 누가 가장 많은 돈을 벌어제꼈을까? 누가? 20년도. 뭐 주식코인 투자도 돈을 많이 벌었겠지만 기업들이 미친 듯이 돈을 벌었죠. 왜? 20년도 때는 저금리였고 미국이 전 세계 2차 대전 때보다 더 많은 돈을 풀었습니다. 공급망은 깨졌고 물건은 없고 돈은 많고, 그러면 제약회사, 무슨 자동차 회사, 식품회사, 무슨 명품회사, 죄다 가격을 어떻게 해요? 가격을 미친 듯이 올리겠죠. 모더나, 화이자, 뭐 백신 개발한 애들, 얘네들도 수혜를 받겠지만 그냥 모든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올리더라도 그때는 너도 나도 올리는 그런 분위기에다가 돈이 많으니까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되니까 괜찮았어. 근데 미친 듯이 계속 가격 올리는 경쟁이 붙으면서 22년도 9월달 미국의 CPI가 9.1%를 찍었죠. 서민 경제가 파탄 박살이 나버렸죠. 지금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도 팬데믹 때 미친 듯이 올렸고 상품 가격을 올리면 미국인들한테 찍힌다라는 게 있어요. 미국인들은 뭐 어떤 노이로즈가 있을까? 팬데믹 때 돈이 엄청 많았고 중고차도 굉장히 비싸고, 근데 물가가 그렇게 상승함에 따라서 노이로즈가 생겼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테슬라가 관세 인상 때문에 가격을 올린대. 테슬라 찍힙니다. 미국 국민들한테. 트럼프한테 찍히는 게 아니라 미국인들한테도 찍혀요. 지금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업체나 이런 기업들이 상품 가격 인상하는 데 있어서 노이로즈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 쉽사리 인상을 하지 못한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물가
크게 상승할 거라 보지 않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조금 힘든 구간이 있을 수는 있겠죠. 4월 한 달간은 변수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요것 또한 지나가는 노이즈라고 봅니다. 자, 그럼 5월 13일 내일 미국 CPI 발표되겠죠? 저는 월가 예상치보다 살짝 높을 수도 있고, 아니 월가 예상치대로 나올 가능성 좀 높다고 봐요. 그리고 월가 예상치대로만 나오더라도 시장은 계속해서 상방을 두드릴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 하나 드릴까요? 내일 몇 시야? 내일 9시 반이죠? 9시 반에 미국 CPI가 발표되기 한 30분, 1시간 전에 트럼프 SNS가 아무것도 없어. 아무 얘기도 없어. 그러면 좋게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가 막 미국 물가에 대해서 주저리 일시적인 겁니다. 우리는 뭐 더 크게 상승합니다. 지금은 주식 뭐 사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올렸다. 그러면 안 좋을 수 있겠구나. 흔들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